안녕하세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현장에서 활동해온 방해선 활동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내 로힝야 인권, 그리고 그중 특히 난민 여성이 가지는 취약성, 그리고 또 난민선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민 캠프 이야기에 앞서서 캠프가 위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WHO 발표에 따르면 약 2만 6천여 명의 양성 환자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3월 말에 확진자가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이제부터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거리에는 대중교통이 멈추고 또 모스크나 시장 같은 곳에 모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 국내에는 총 42개의 코로나 테스트 시설이 있고 또 다카에 21개 그리고 그 외 지역에 21개가 있습니다. 한국은 5월 22일 오늘 기준 611개의 선별 진료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글라데시 국가 자체의 의료시설 체계가 굉장히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힝야 캠프의 상황을 보면 5월 14일 로힝야 캠프 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WHO 발표에 따르면 20일 기준 13명의 확진자가 존재합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3월 25일 콕스바자르 내 확진자가 발생했고 로힝야 캠프 내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매일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는 추세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캠프 유입을 막기 위해서 3월 25일부터 난민 캠프를 폐쇄하고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허가한 상황입니다. 3월 25일에 에센셜 서비스를 지정을 해서 보건, 영양, 물과 위생,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를 확충하고 BBB 케이스 매니지먼트, 즉 성폭력 사례 관리, 그리고 1대1 심리 지원 카운셀링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8일에 크리티컬 서비스로 변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스태프를 80% 감축을 했고 또 생명유지 활동에서 심리 지원 그리고 성폭력 사례 관리와 같이 이런 활동이 제한된 상황으로 난민 캠프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더욱 폐쇄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권의 시각에서 로힝야 난민 캠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IOM이나 UN ISCG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를 비롯해서 아디가 활동 중에 있는 캠프 14의 여성들을 전화 인터뷰한 결과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다운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인지 거처가 굉장히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난민 캠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로힝야 캠프는 세계 최대의 난민 캠프로 세계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 킬로미터당 인구가 4만 명으로 이는 중국 우한시의 7배, 그리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1.6배에 달하는 인구 밀도입니다. 아래는 실제 IOM이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로힝야 남성의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붐비는 장소를 피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는데 지금 한 방에서 같이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필요 때문에 외부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식수권 보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로힝야 캠프 경우에 급수장의 수가 부족하고 급수장과 거리가 먼 가정의 경우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급수장에서마저 기나긴 대기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에 따르면 로힝야 1인당 하루 소비 가능한 물의 양은 11리터로 국내에 286리터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소비 가능한 물의 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나 NGO를 통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 마스크 비누와 같이 이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손 씻기 장소나 급수장을 확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힝야 난민 여성의 취약성을 보게 되면 어, 기존의 급수장, 공공화장실, 욕실과 같은 위생시설 사용 시에 여성이 느끼는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아디가 인터뷰한 결과 보통 물을 떠오는 노동은 가족 내에서 여성 또는 여아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프 14의 경우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동 제한으로 새벽이나 저녁, 하루에 2번만 물뜨기가 가능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것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녁에 방문을 하는데 날이 금방 어두워져서 기존 위생시설 접근 시에 느꼈던 여성들이 안전의 위협이 더욱 커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저원 부족으로 월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생리대를 제작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대량 축소되고 그나마 있던 활동도 마스크 제작 등으로 변환되면서 여성들이 월경용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위생적으로 용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실제 아디가 여성을 인터뷰한 결과 코로나 전에는 월경 중에 매일 목욕을 하고 선생리대를 세탁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2, 3일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선생리대를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생리대 사용 시간이 더욱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경용품이 부족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졌을 때 여성들은 외부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제한점이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 한 여성은 식량 같은 이런 배분을 받으려고 오전 9시에 나갔을 때 오후 2시에야 집에 돌아왔고 이렇게 밖에서 줄을 설 때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또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생리통이 심할 때 이런 기나긴 대기 시간 때문에 힘들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과 관련된 다른 점은 다른 시사점은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이 월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데 로힝야 문화의 경우에 여성이 월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현재 캠프 내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남편, 형제와 같은 남성 인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여성들은 월경 사실을 숨겨야 하며 선생리대를 세탁하거나 건조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한 여성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4-5시간 동안 생리대 4-5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했었는데 지금은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려고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보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힝야 난민 캠프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콕스바자르 내에 방글라데시인이 5만 명, 로힝야 인구가 100만 명 정도인데 이에 비해 1,415개의 격리 층구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전문 의료 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심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나 사이클론 피해 등으로 현재 심리 지원에 대한 요구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 아디가 인터뷰한 결과 많은 여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부터 프로젝트에 참가해 오면서 심리지원 트레이닝을 통해서 트라우마 안정화 방법을 숙지하고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또 이웃 여성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심리지원단으로 성장해오던 여성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묻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현 상황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들이 울면 그들을 때린다라고 답하는 여성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제노사이드 이후에 재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심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는 핫라인을 통해서 원거리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해당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디에서는 전화를 통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배웠던 스트레스 완화법을 다시 공유하고 또 해당 여성들이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기구나 NGO를 중심으로 격리 및 치유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인력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코로나 상황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정보를 보자면 모바일 네트워크 제한으로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접근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NGO를 통해서 지난 5주간 165만 건의 예방교육과 정보 전달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디가 협력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청년 조직에 따르면 캠프 내 상당수는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방 수칙을 모르거나 이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디 조사에 따르면 여성 111명 중에 72%가 루머를 들은 적이 있으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였습니다. 실제 캠프에서는 모로나 바이러스, 즉 죽음 바이러스로 불리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종교와 매우 결부해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라의 차벌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기도와 같이 이런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와 같은 이런 인식이 무분별하게 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이제 혐오의 경우에 실제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는 혐오와 제노포비아의 쓰나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난민 캠프의 경우에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기만 해도 주위에서 떨어지라고 하거나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또 여성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취약성을 좀 먼저 보자면 여성의 경우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아디가 조사한 결과 여성 65%가 남편, 아들과 같은 남성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이 통제되어 있고 정보는 주로 남성들만 접근이 가능한 차를 마시는 가게, 사원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외부 활동이 더욱 어려운 노년층, 싱글마더, 장애 여성의 경우에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배제, 혐오의 강화인데 원래 로힝야 무슬림 문화에서 여성이 따라야 하는 예를 들어서 히잡을 쓰고 집에만 머무는 등 이렇게 뿌르다라는 관습이 있는데 캠프에 오고 나서 여성들이 NGO 볼런티어 활동을 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종교 기반 전통적 관습이 심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도 지원 NGO 스태프인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초기에 콕스바자르 국제기구에 의해서 굉장히 보고서, 주간 브리핑과 같이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남성 난민 그룹의 목소리밖에 없었던 점,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코로나 긴급 대응 분위기로 넘어가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여성의 목소리가 보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면서 난민 여성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국제사회가 이를 듣는 것도 더욱 어렵구나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디는 전화를 통해서 로힝야 여성들에게 코로나19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성들이 이웃 여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싱글마더의 경우에 가정 내에 남성이 없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해당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세션 진행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현지 스태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 포스터는 실제 초기에 있었던 코로나19 정보 관련 포스터입니다. 다음은 식량권 그리고 생계 결핍을 보장받을 권리에 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힝야 난민의 경우에는 WFP와 같은 외부 자원의 식량 배분으로 최소한의 식량 소비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쇄 조치로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쌀, 콩, 기름과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식량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기존의 남성들 그리고 일부 여성이 캠프 외부의 일용직이나 NGO 자원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7년
캠프 정착 초기와 같이 정말 기본적인 식량 소비로 마치 역행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여성의 취약성을 보면 실제 WFP 조사에 따르면 여성 가장의 경우 식량 안보의 취약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고, 기존의 남성에게 식량 소비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난이 발생을 한다면 여성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충분한 영양 섭취는 면역 체계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코로나19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권 강화를 통해서 여성 역량이 강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런 여성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이 퇴보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 그리고 사회적 격리 정책이 시행되고 가족이 제한된 공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가정폭력이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로힝야 난민 캠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작 피해 지원 시설이나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성폭력 등 젠더 기반 폭력을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용기 있는 여성들이 도움을 구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현재 캠프 내에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움을 구할 곳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아디가 인터뷰한 결과, 아디 여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조금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여성 볼런티어가 남편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용기를 내서 블락의 리더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인 리더는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혼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들은 다른 여성은 결국 친정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캠프 폐쇄 조치로 다른 선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남성 블락 리더에게 의존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젠더 기반 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단체에서는 원거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도 지원 스태프에 의한 성적 학대 위험 경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코로나19에 맞추어서 생리대 비롯 마스크, 비누 등의 물자를 포함한 여성, 여아 대상 존엄 키트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디의 현장,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지 공유를 드렸고요. 네, 아디의 현장 대응 활동은 우선 아디의 미션은 피해 생존자가 스스로 존엄성을 회복하고 커뮤니티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존의 로힝야 캠프 내에 존재해오던 여성 그리고 청년 조직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커뮤니티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위생키트를 배분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 한 청년 활동가는 보통 로힝야 자체 조직에 대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로힝야 여성 심리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따라서 전화를 활용해서 여성 심리 지원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해당 여성이 다시 모임을 조직해서 이웃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정보 전달을 확대하고 또 심리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된 여성들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권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당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남성 대상으로 젠더 인식 교육 그리고 코로나 정보 전달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시사점과 전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는 점차 확산이 될 것이고 대응 의료 체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는 더욱 고립이 될 것이고, 이런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 사회적 긴장 상승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내에서 생계의 어려움, 치안 악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난민 중에서도 취약한 계층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제와 혐오로 인해서 로힝야인에 대한 낙인, 또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로힝야와 호스트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또 바산차르 섬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민 여성의 경우에 난민 사회 내에서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고, 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국제사회로부터 로힝야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난민 여성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도록 만듭니다. 난민 캠프에 온 뒤로 사회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또 교육권 확보를 통해서 그나마 상승된 여성들의 역량과 권한이 다시 퇴보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동시에 외부 인력이 활동하기에 제약이 커지면서 로힝야 자체 조직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또 원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로힝야 캠프에 긴급하게 키트 등 방역 물자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로힝야의 인권 실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민사회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UN, 국제 NGO가 하지 못하는 로힝야 캠프 곳곳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